이번 정부에서 이제 하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사실은 저는 코인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는 조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터디에 참여하게 됐고요.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기술은 같아도 다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 몇 가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사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분도 있고 해서 아마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브리핑 한다면, 현재 2025년에 벌써 2,600억 달러, 이제 330조 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고 있고, 전체 규모에 의해서는 한 7%, 8%밖에 되지 않지만,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전체 거래의 한 60% 이상을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가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알아보게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2025년 이제 지난달에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최초로 이제 연방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 때문에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카카오페이에 주식도 올라가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했는가? 아무래도 이제 무엇보다도 트럼프 때문이겠죠.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에 이제 테라 루나와 같은 이제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고자 이제 법제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100% 현금성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거의 현금성 자산과 같은 국채 같은 것들이 이제 담보로 잡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형태이죠. 그런데 이제 이자는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지니어스는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좀 전략적 동기가 좀 있다고 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이번에 새 정부가 되면서 막상 이제 내부 자산을 까보니까 이제 사실 저희 기존의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나라 돈이 많이 없었고 그 돈을 좀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채 수요를 높여서 좀 돈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달러를 보유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법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디지털 자산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보급이 더 빨라질 거고 그럼 이제 달러가 더 강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들이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사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운용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에서 거래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벌었을 때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될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지금 2025년까지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하고 이제 코인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탈중앙화를 이제 철학으로 내세웠는데 과연 이제 기존 헤게모니가 이거를 용납할 것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아이디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코인을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달러가 이제 국내에 유통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이제 USDT나 USDC 같은 것들이 이제 바로 사용이 되거나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기면 이제 반대로 한화가 많이 약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하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잘 팔릴 거냐 이건 솔직히 다른 문제긴 하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사실 요번에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면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던 CBDC는 일부 이제 스탑된 상태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에서는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용처를 좀 더 제한한다거나 어디에 사용됐는지 통계를 좀 더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뭐 카드사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뭐 기술적으로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재명 정부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지역 화폐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비 쿠폰을 대체하고 싶다. 그리고 또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소비를 좀 진작시키는 방향 내수 진작에 좀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민병덕 의원, 강준영 의원, 그다음 안도걸 의원, 김은혜 의원 이렇게 네 가지 법안들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본금 요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민병덕 의원이 사실 가장 어, 초기부터 이런 코인 쪽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안도걸 의원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좀 더 집중한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다 공통점은 이제 이자를 이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제 김인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좀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곳에서 지금 뭐 TF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역시나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뭐 은행권에서도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걸 어떻게 소비 쿠폰 형태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도 들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방어선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다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막을 수 없다면 우리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저희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기업들은 이제 국내 4대 시중은행인 뭐 KB 같은 경우에는 뭐 KB, KRW라는 상표 등록도 했죠. 그래서 신한, 하나은리 이런 곳에서 이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를 착수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기업인 뭐 서클하고도 기술 검증 협업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신뢰자산 활용이랑 국제 송금 관련된 부분들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제 국내에서 네이버페이, 뭐,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곳에서 지금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확정된 정책이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거품이 많이 생긴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번에 카카오페이가 주식이 많이 상승했는데, 사실 카카오페이는 뭐, 이 많은 페이 업체들이 그렇지만, 실제로 이 페이로 실제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프트권 같은 것들을 만약에 구매를 할 때 실제로 기프트권이 사용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곤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그거에 대한 운용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페이가 이렇게까지 주식이 오를 이유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말씀드렸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한테 유리하냐 아니냐는 실제로 발행이 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조금 불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헤게모니가 좀 가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얘기죠. 네, 좀 더, 말씀드리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까지 은행 콘소시엄도
지금 시범 발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민간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가 공존 체제로 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CBDC는 지금 사실상 스탑되어 있는 상태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CBDC가 존재하는 의미가 좀 크게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국 스테이블 하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누가 살 거냐, 이걸 왜 사야 되냐. 예를 들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다양한 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저장해 놓고 만약에 그게 이제 거래까지 되면 더 이상 이제 한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화 가치를 계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럼 하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내부에서 좀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팔로업 정책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올 때 이제 하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을 때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던가 아니 하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만 좀 더 유리한 혜택이라던가 뭐 이제 그 관련된 얘기로는 뭐 뭐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뭐 케이팝 뭐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뭐 그 밖에도 뭐 의료 산업이라던가 이제 한국에서만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베네핏들의 활용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하나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느냐 아니냐 이걸 왜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 그 각각의 나라의 원래 그 뭐죠? 그 달러 외에 각각의 나라의 이제 커런시 가치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이제 진짜로 이제 그 달러 패권으로 아예 잠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베트남하고도 수교했는데 이제 베트남하고 수교하거나 이럴 때 좀 이런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좀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코인 형태로 이제 좀 세이브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계속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 가치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제 저희가 처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시작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센트럴라이즈드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탈중앙화라기보다는 탈인프라화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프라는 이제 여기저기서 좀 나눠서 써서 실제 이제 중앙에서 매니징하거나 리스크도 좀 줄이고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달러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화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제 가장 나쁜 사례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는 민간에서 한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이슈가 생겼을 때 민간으로 문제를 떠넘기고 실제로 이제 이제 다른 나라에서의 그 자체 환율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현상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저희도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실제로 탈중앙화는 사실은 이제 큰 의미는 없어졌고, 탈인프라 형태로 좀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통계성이나 익명성 같은 것들을 만 이제 차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오히려 좀 좋다고 생각한 부분은 있었어요.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기존의 탈중앙화나 아니면 다양하게 기존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좀 더 좀 감시받는 구조가 더 됐고 기존의 헤게모니도 어느 정도는 해체가 되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데 가속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생각한 스테이블 코인과 이 전체적인 블록체인 업계에 긍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은 그냥 좀 만들어 봤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